안녕하십니까. 드림메이커스 웹툰 강사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벡터 레이어의 의미와 도형을 그리는 법, 그 도형의 선과 색을 변경해보고 제어점을 조절하며 선폭 수정 도구를 활용해 폭을 여러 방법으로 변경해봅시다. 강의에 앞서 웹툰 제작 환경 구성을 위한 9번째 수업의 목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벡터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레이어란 선화에 특화된 레이어인데요. 이 벡터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고 벡터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레이어에서 도형을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형 도구를 이용하여 벡터 레이어에서 그리고 싶은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레이어에서 도형의 선과 색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선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음으로 벡터 레이어에서 도형을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벡터 레이어에 그린 도형을 제어점을 움직여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로 벡터선의 폭을 통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벡터선의 선폭 수정 도구를 사용해서 벡터선의 폭을 통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벡터 레이어의 선폭 수정 도구를 활용해서 선폭을 일부분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입니다. 벡터 레이어란 무엇일까요? 벡터 레이어는 쉽게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데 특화된 레이어입니다.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는 레스터 레이어 이외에도 벡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스터 레이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하는 레이어이며 벡터 레이어보다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벡터 레이어는 선과 도형을 그리거나 수정하는 데 적합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일러스트 표현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벡터 레이어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의 차이입니다. 레이어의 차이는 레스터 레이어는 색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벡터 레이어는 색을 칠할 수 없습니다. 레스터 레이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고 효과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레이어입니다. 벡터 레이어는 선을 긋거나 도형을 그리는 작업에 특화된 레이어입니다. 그렇다면 채색을 할 수 없는 벡터 레이어는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벡터 레이어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벡터 레이어는 선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벡터 레이어에 있는 선은 제어점이라는 위치 정보로 관리합니다. 확대나 축소해도 정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벡터 레이어에 그린 선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레스터 레이어에 그린 것을 확대할 경우 선도 그림이므로 확대하면 선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벡터 레이어를 확대할 경우 선은 제어점으로 관리되므로 확대해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벡터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벡터 레이어에서는 제어점을 사용해 선을 변경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제어점입니다. 제어점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선 잡기입니다. 선을 잡아서 구부리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폭 수정입니다. 선의 굵기를 변경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벡터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메뉴바에서 만드는 방법과 레이어의 창에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바에서 신규 레이어, 벡터 레이어를 선택하면 벡터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은 신규 벡터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벡터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레이어를 함께 쓰면은 그림을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벡터 레이어와 레스터 레이어는 같은 캔버스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그림은 선하는 벡터 레이어, 나머지는 레스터 레이어에서 작업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레이어에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 도구로 직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벡터 레이어는 선과 도형을 그리거나 변형하는 데 특화된 레이어입니다. 이번에는 도형 도구를 선택하고 보조 도구는 직접 그리기 그룹에 있는 직사각형을 활용해 벡터 레이어의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도구는 레스터 레이어에서도 쓸 수 있지만 벡터 레이어에서 사용하면 도형이 벡터선으로 만들어지므로 나중에 변경이나 수정이 용이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벡터 레이어를 추가하고 도구창에서 도형 도구를 선택합니다. 직접 그리기 그룹에 있는 보조 도구인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선택했지만 곡선이나 타원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캔버스 위에서 드래그와 드롭을 하면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시작점에서 왼쪽을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을 뗀 위치가 끝점이며 직사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 레이어에 만든 도형의 선과 색을 변경해 볼까요? 벡터 레이어에 그린 선과 도형은 나중에 선택해서 선폭이나 색 등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스터 레이어에서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작업이 번거롭고 그림이 흐려지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선화나 배경 등은 벡터 레이어에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벡터선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먼저 벡터 레이어에 도형을 그립니다. 도구창에서 조작 도구를 선택하고 보조 도구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번 예제 도형은 원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도구로 그린 도형을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제어점과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속성 창의 메인 컬러에서 색을 브러쉬 크기에서 선 굵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은 컬러 서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브러쉬 크기를 변경하면 선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도형을 조절하려면 제어점을 움직여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앞서 벡터 레이어에 그린 선과 도형이 제어점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어점을 이용한 도형의 변형과 바운딩 박스를 이용한 확대, 축소,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도형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레스터 레이어에서도 동일하니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구창에서 조작을 선택하고 보조 도구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도형을 선택하면 제어점이 표시됩니다. 세 번째로 제어점을 드래그로 움직이면 도형이 변합니다. 직접 시험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둡시다. 제어점을 움직이면 점이 붙어있는 선의 길이와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확대, 축소, 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면 제어점 바깥에 흐릿한 사각형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바운딩 박스라고 하며 눈으로 보면서 그림을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세로의 중앙점을 드래그하면 도형이 세로 또는 가로 방향의 길이를 유지한 채로 확대, 축소됩니다. 다음으로 꼭지점에 있는 점을 드래그하면 도형의 전체 형태를 수정하면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A점을 드래그하면 도형 전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어점이 너무 많다면 제어점을 줄여서 조절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심플한 도형은 제어점의 수가 적지만 손으로 그린 선은 제어점이 많습니다. 벡터선 단순화 도구로 제어점을 줄이면 조절이 편해집니다. 먼저 선 수정 도구를 선택하고 보조 도구는 벡터선 단순화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단순화하기 전에는 제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벡터선 단순화 도구를 활용해 덧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화되어 점이 적어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선폭 수정 도구를 활용한 벡터선의 폭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벡터 레이어에서 벡터선의 굵기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선폭 수정입니다.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선폭을 일정하게 통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선을 그으면 펜의 강약으로 굵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정한 굵기로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는 선폭 수정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도구창에서 선 수정을 선택하고 보조 도구는 선폭 수정을 선택합니다.
도구 속성에서 일정 굵기로 하기와 선 전체의 처리에 체크를 합니다. 다음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 선폭을 변경합니다. 굵게 만들고 싶은 선의 일부를 드래그합니다. 그림의 테두리 부분을 드래그했습니다. 선 전체의 처리의 효과로 벡터선 전체가 굵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벡터선별로 이루어집니다. 드래그한 선과 이어지지 않은 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폭을 일부분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선폭을 일부분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선폭 수정 도구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서는 선 전체의 폭을 일정하게 통일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그한 부분의 선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윤곽의 일부분을 굵게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면 광범위하게 선폭을 변경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구창에서 선 수정을 선택하고 보조도구 창에서 선폭 수정을 선택합니다. 도구 속성에 일정 굵기로 하기를 체크하고 선 전체의 처리에 체크는 해제합니다. 일정 굵기로 하기에 체크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폭을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변경하면 한 번에 넓은 범위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그한 부분만 선폭이 변경되었습니다. 윤곽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제가 선택한 브러쉬의 크기를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조금 잘 보이도록 브러쉬 크기를 굵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의 선폭을 늘려 그림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에서 빛이 오는 방향을 선폭 수정 도구로 폭을 좁혀 빛이 오는 걸 조금 더 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벡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벡터 레이어는 선화를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레이어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 창작 활동에서 보다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림메이커스 웹툰 교육 9조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